국민의힘 소식 하나 더 보면요. 어저께 이제 이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될 때 이제 바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외투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행진을 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서 저기 청와대까지. 예. 아니 브리핑에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후 2시에 있을 상황을 미리 점쳐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의원들 별로 안 나올 거고 분명히 윤호개인 깃발 들고 나온다. 그냥 그대로 맞췄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의원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한 80명 정도니까 뭐 그나마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칠게 잡아서 100 중에 80이니까 한 80% 모인 거니까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이제 본청 계단 앞에서 80명 모였는데 국회부터 청와대 앞 도보행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뭐냐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도보행진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곡지에 특히나 앞세우면서 이것이 문제다라는 최소한의 피켓이라도 들고 뭐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집회 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48시간 이내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회 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거 못 하죠. 그러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가 남냐면 윤호개인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윤호개인 구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피켓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피켓이 아니라 only 윤호개인 이런 피켓들이 올라온 겁니다. 깃발은 성조기. 이렇게 그분들이 뒤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장면을 이제 보신 그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 보셨고 저도 이제 장면으로 봤지만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길을 걷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흡사 최근에도 광화문에서 윤호개인 집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열리고 있어서 광화문이 주말엔 통행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집회하고 이 집회하고의 구분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이제 윤호개인 깃발이 있고 앞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시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명 중에 한 40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으니까. 예,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도저히 여기서 있다가 만약에 사진이 걸리면 본인이 윤호개인 나는 윤호개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실제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신문 일면에다라고도 나오면. 그런 이미지에 고착될까봐 흔히 또 그렇게 보일까봐 바로 곧바로 빠지는.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 했던 청와대까지 행진은 다 했죠. 행진은 다 했습니다. 꽤 먼데 9km 한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건강 도보했네요. 황당무계한 게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계십니다.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 뭘 하러 갔는지. 그리고 이게 사법 3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건데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금방 결국은 이제 정당이 윤호개인 세력에게 장악됐다는 건데 정당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행정적 실무력이 없어집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딱 그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그렇게 막 예전에 보면 느슨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일을 잘했던 걸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이른바 이제 뭐 옛날 민정당 공채, 그다음에 신한국당 공채 자랑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 능력이 실무 능력이 탁월한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이미 한번 당 그 시스템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완전 뭐 나갈 사람 나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세력 들어오면서 또 완벽하게 당이 무너져가지고 정당의 골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ABC라든지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빠뜨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48시간 전에 그 신고를 하지 못한 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실패가 있었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원내 1야당이 정권의 대립각을 세워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을 다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무가 움직일 겨를이 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갑자기 예를 들면 저기 시위도 갑자기 결정을 해버리니까 사실 48시간 전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의제에 올라갈 때 결정나지 않더라도 이미 신고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올림픽 경기장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매뉴얼처럼 정당을 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전략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란, 2안, 3안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었다면 실무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그런 것조차 지금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일정할 때 이제 의원들이 몇 명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예, 이 와중에 실무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소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소한 사람이 지소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원외 인물입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인데 그래 원외위원장이면 뭐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경력이 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한 경력이 있고 이게 실제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윤리 제소한 것 이 친한계 의원 7명이나 되거든요. 7명을 제소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냥 뭐 한 차례 해프닝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 제소한 이유는요. 대구 서문시장 한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 동행한 것이 해당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상으로는 뭐 해당 행위 해당될 수 있고요. 예.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형식 논리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징계 될 것 같아요. 뭐 예. 징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뭐 국민의힘에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비례의원들은 이런 판단도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해서 제명이 되면 몸이 자유로워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탈당이 되거나 탈당한 제명된 의원직을 유지한 몇 명의 그 친한계 의원들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어쨌거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 뭐 제명도 괜찮다. 제명 한번 해봐라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징계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모든 것들을 규정에 딱딱 맞춰서 한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법 쪽에 가시면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형식 논리상으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만은 통합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안을 생각이 있으면 징계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